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1.02% 상승을 했고 S&P 500 역시 1.43%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오늘 1.93%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주요 기업을 보시면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애플과 구글은 2% 이상 상승을 했고 마소와 테슬라 역시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반도체 섹터를 보시며 엔비디아가 10% 가까이 상승을 했고 AMD 역시 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은행주 역시 오늘은 강보합 상태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나스닥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 이유는 예상을 뛰어넘는 고용시장의 회복으로 나스닥 시장은 오늘 다시 한번 급등을 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만 7천 명이 나왔고 이것은 지난 1969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유가는 이란의 핵 합의 복원 가능성과 나토에선 러시아 에너지 제재 카드를 당장 꺼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 오늘 WTI는 3% 이상 하락을 하여 배럴당 111.1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투자자들은 연은의 가파른 긴축 모두가 경제 성장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을 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를 거론하면서 가파른 금리 인상을 예고했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나스닥 시장은 12,550불이라는 바닥을 찍고 반등을 시작을 했고 더불어 오늘은 2% 가까이 상승을 하여 RSI는 58까지 올라왔습니다. 나스닥은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지난 2월 달에는 51선과 200일선이 만나면서 데드 크로스 형태까지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는 미국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똑똑하신 분들이 언론을 통해 이러한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밝혔지만 증시는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식의 하락은 경기 침체가 와야 주식 역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장의 금리는 0%였고 앞으로도 이러한 저금리 기조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왔다고 해서 주식을 팔아버리는 행위보다는 자신이 보유한 기업에 믿음을 가지시고 저점 분할 매수를 하시라고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정장에서 자신이 보유한 기업을 분할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경기 침체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금리가 역전이 되는 그런 타이밍을 유심히 지켜보시고 투자를 줄이셔도 된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셔서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이날 연설에서 연준의 50bp 금리 인상에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연준이 올해 7회 금리 인상을 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한다고 밝혔고 FOMC 회의 때마다 25bp 인상이 편하지만 더 큰 폭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열려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역시 이날 행사에서 집값 급등과 지속적인 상승세가 금융 안정에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오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2% 이상 상승을 하여 2.37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애플이 아이폰 구독 서비스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소비자들이 비싼 아이폰을 사는 대신 매월 일정 금액을 내면 아이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독 서비스를 연내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듯 기업에서 구독 서비스를 증가를 할 때마다 기업의 매출과 순이익은 증가를 하고 또 다른 서비스가 나타남으로써 그러한 현상들로 인해 기업은 성장을 하고 주가마저 상승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애플의 차트를 보시면 오늘 상승으로 인해 RSI는 62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애플의 주가가 이렇게 121선에 걸치게 되면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러한 포인트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애플과 같이 순이익이 발생을 하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RSI가 30대 초반까지 내려가게 된다면은 분할로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언급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최근 이러한 포인트에서 RSI가 32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포인트 때마다 애플과 같은 우량한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셔서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엔비디아와 인텔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인텔에서 컴퓨터 칩을 조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밝혔고 이로 인해 엔비디아는 오늘 9.8% 상승을 했고 인텔 역시 7%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차트를 보시면 오늘 상승으로 인해 RSI는 64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220불이라는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렇듯 엔비디아와 같은 우량한 주식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저점 분할 매수를 하시면 결국에는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은 현재 44,000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의 Fear and Greed 지수는 40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장은 여전히 공포감에 짓눌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시장이 공포감에 있을 때 시장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니콜라는 오늘 6%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니콜라는 최근 애리조나 쿨리지 공장에서 전기 트럭 트레가 본격 생산에 들어갔다고 발표한 이후 이렇게 주가는 6%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니콜라 차트를 보시면 최근 6.4불이라는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니콜라는 순이익이 바탕이 되지 않는 기업이고 차량 생산마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가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니콜라 역시 앞으로 차량 생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순이익이 잡히는 것을 지켜보시고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셔서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스탁은 오늘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게임스탁의 주가 역시 7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게임스탁은 대표적인 밈 주식 중에 하나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버는 오늘 4.9%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우버는 자신의 앱에 뉴욕시 택시를 포함하기로 합의를 함으로써 이로 인해 우버는 5%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는 오늘 1.51%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스파이 역시 최근 쌍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90% 이상이 매년 시장을 이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추종하는 ETF에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 이러한 사항을 유심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Fear and Greed 지수는 4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어느덧 공포감에서 벗어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4년간 Fear and Greed 지수를 보시면 이렇게 공포지수가 20 아래로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0 아래로 내려왔던 공포지수가 다시 20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시장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보조지표만 유심히 보시더라도 시장을 편하게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셔서 투자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하루도 잘 버티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단의 멤버십 가입과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